옛날에 농부와 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신사에게 청혼을 받았습니다. 매일 저녁 그는 그녀를 만나러 와서 농가에서 저녁을 먹고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지하 저장고에 내려가곤 했습니다. 저녁에 마실 맥주를 따라오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그녀는 맥주를 따르려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맥주를 따르고 있는 동안에요. 그리고 망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대들보 하나에 박혀 있었지요. 그것은 그곳에 아주 오랫동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이전에는 그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 망치를 그곳에 두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랑 나랑 결혼했다고 가정해보자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이 있어서 그 애가 자라서 성인이 되어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맥주를 따르러 지하실에 내려온다면, 그런데 저 망치가 그의 머리에 떨어져서 그 아이를 죽인다면 그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될까? 그리고 그녀는 양초와 술병을 내려놓고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위층에서는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녀가 왜 그렇게 맥주를 따라오는 것이 오래 걸리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엄마가 딸을 살펴보러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딸이 벤치에 앉아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맥주는 바닥에 쏟아져 흐르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니? 엄마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 무시무시한 망치를 보세요. 우리가 결혼해서 아들이 있다고 해봐요. 그 아이가 자랐어. 지하에 내려왔다고요. 맥주를 따르려고요. 그런데 저 망치가 그의 머리 위로 떨어져서 그를 죽인다면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어요. 세상에, 정말 끔찍한 일이겠구나. 엄마는 말하며 딸의 옆에 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서요. 그래서 그는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직접 그들을 살펴보러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 둘은 울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맥주는 바닥에 철철 넘치고 있었고요. 무슨 일이야? 그는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저 끔찍한 망치를 좀 보세요. 그냥 가정해 보세요. 우리 딸하고 애인이 결혼을 하게 됐어. 아들이 생기면 그 애가 자라서 지하실에 내려올 것이고 맥주를 따르러 말이에요. 그런데 저 망치가 그의 머리 위로 떨어져서 그를 죽인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세상에, 세상에, 그렇겠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들 둘 옆에 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신사는 부엌에 혼자 머물러 있는 것이 실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도 지하실에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러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나란히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맥주는 바닥에 흘러 넘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는 곧장 달려가서 꼭지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대체 세 분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곳에 앉아서 울면서요. 바닥에 맥주가 흘러넘치도록 두면서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 끔찍한 망치를 보게나. 자네와 우리 딸이 결혼했다고 해보자고. 그래서 아들이 생겼고, 그리고 그 애가 자라서 지하실에 내려오면 맥주를 따르려고 말이야. 그런데 저 망치가 그 아이의 머리 위로 떨어져서 그를 죽인다면 말일세. 그리고 나서 그들 모두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보다 훨씬 심하게요. 하지만 그 신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위로 손을 뻗어 망치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 곳을 여행해 보았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셋처럼 아주 멍청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멍청한 바보들 셋을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 세 명보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돌아와서 여러분의 딸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울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아가씨는 애인을 잃었잖아요. 그는 출발했고 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어느 여인의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그 오두막의 지붕에는 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암소가 사다리를 타고 풀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게 하려고요. 그리고 불쌍한 소는 감히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지요. 신사는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요. 이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 멋진 풀을 보세요. 저는 암소가 풀을 먹으러 지붕으로 올라가게 하려고 합니다. 소는 안전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소의 목에 줄을 묶어서 굴뚝으로 내려보내. 그것을 내 손목에 묶을 것이니까요. 내가 집안일을 하는 동안에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떨어질 수가 없지요. 불쌍한 바보 같으니 신사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풀을 베어서 소에게 던져주면 될 텐데. 하지만 그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소가 사다리로 올라가는 것이 더 쉽다고요. 풀을 베어서 내리는 것보다도요. 그래서 그녀는 소를 밀기도 하고 달래기도 해서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끈을 소의 목에 묶어서 굴뚝 아래로 내려보냈고 자신의 손목에 묶었습니다. 신사는 자신의 길을 계속 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소는 지붕에서 굴러 떨어졌고 소의 목에 둘러있던 끈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끈이 그녀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손목에 묶여있던 소의 무게 때문에 그 여인은 굴뚝 위로 당겨 올라갔고 굴뚝 중간에 끼어 그 흐름 속에서 질식했습니다. 그것 참 큰 바보였습니다. 그리고 신사는 계속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을 보내려고 여관에 묵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관은 너무 붐벼서 여관에서는 그 신사를 침대가 2개 있는 방에 묵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행객이 다른 침대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매우 부침성 좋은 사람이어서 그들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 2명 모두 일어나자 그 신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랍장 손잡이 위에 다른 사람이 그의 바지를 걸어놓은 것을 보고서요. 그리고 방을 가로질러 달려가서 바지 속으로 뛰어들어가려고 하는 것을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신사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요. 마침내 그는 멈춰서 그의 얼굴을 손수건으로 닦았습니다. 세상에,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생각한다오. 바지는 가장 불편한 옷이라고 말이오. 나는 누가 이런 것을 발명했는지 모르겠소. 나는 1시간이 걸려요. 매일 아침 내 바지 속으로 들어가는데 말이오. 그래서 나는 땀이 뻘뻘 납니다. 당신은 바지를 어떻게 입나요? 그러자 신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바지를 입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신사에게 무척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식으로 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또 한 명의 큰 바보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신사는 다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밖에는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갈퀴, 빗자루, 쇠스랑을 들고서 연못 속으로 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사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뭐긴 뭐야? 그들은 말했습니다. 큰일이지. 달이 연못에 빠졌는데 아무리 해도 꺼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신사는 껄껄 웃으며 그들에게 하늘을 올려다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물에 비친 그림자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심하게 욕을 해서 신사는 가능한 한 빨리 그곳에서 벗어났습니다. 바보들은 한 무더기나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새 바보들보다 더 큰 바보들이요. 그래서 신사는 집으로 돌아가서 농부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이후 행복하게 살지 못했더라도 그건 여러분과 저의 일이 아닙니다.